극단적 공포 상황에 처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45,000달러 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었으나 가까스로 46,000달러까지 밀어 올리고 있는 애처로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힘을 잔뜩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따로 놀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전고를 뚫어왔었던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비트코인도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미국 증시를 쫓아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또 한 가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대형 은행 중에 방카 제너랄리라는 그런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은행이 최근에 암호화폐 지갑 회사인 코니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고객들에게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둘씩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 유럽 국가들 중에서 망하는 나라를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이탈리아가 또 빠질 수가 없겠는데 이탈리아 국민들이 비트코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가오는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수준이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저번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서 큰 변동성이 나왔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69,000달러대로 최고가를 기록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미결제 약정 그리고 펀딩비가 중립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큰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케인 리서치 측에서는 밝혔고 유명 분석가 중에 필브라고 있죠. 필브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 1월달 안짝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위로 쏘게 될까요? 아래로 쏘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3위 고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456개의 비트코인을 평단 46,633달러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 보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대인 이 46,000달러 선 벌써 9번이나 테스트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 하락까지 포함하면 10번째가 되겠습니다. 10번이나 지지선을 두드렸습니다.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밀려가지고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44,000달러 선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트레이딩 탱크라는 분석가는 예측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바닥 및 스프링을 만들고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술 더 떠가지고 데이비드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7,000달러대를 테스트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최근 공유한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식의 움직임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큰 박스 구간대를 그려주면서 이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이 바닥이 또 27,000달러 구간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무시무시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데이비드 웨이브 그리고 데이터대시 분석가는 마찬가지로 이쪽 구간 30,000달러에서 27,000달러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불장이 끝났다라는 말은 아니었고요. 그 자리를 바닥 찍고 거기서부터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고 분석이 아닌가. 어마무시해가지고 다리가 와달달달 떨립니다. 한편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해주기를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분석이죠. 그리고 불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이평선 21 EMA와 50 EMA 사이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벌써부터 과도하게 부정적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갤럭시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각 불장 사이클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장이 끝나는 경우는 없었다. 비트코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불장의 끝은 이런 식으로 블로우 탑처럼 확실하게 꼭대기를 찍어주는 모습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축적해가지고 불장 마무리까지 상승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크게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지금부터 축적 기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이는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는 결국은 비트코인은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10만 달러 이상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만큼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2018년도 5월에는 한때 39.18%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오늘날 비트코인 도미넌스 수치를 보시면은 39.3%.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20.4%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그와 동시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힘을 좀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9%보다 훨씬 더 아래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17년도 때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저항에 맞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랑 비슷하죠. 지지선을 두들깁니다. 두들기다가 훅 빠져가지고 밑으로 골로 가버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도 좀 비슷하다 이거죠. 상단 추세를 뚫고 나왔는데 저항에 맞고 쭉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욱더 큰 폭으로 추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나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와중 가운데서도 힘을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이더리움이 정말로 올해 몇몇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뚝배기를 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2022년도가 되지 않을까. 자, 한편 이더리움을 시기하는 세력이 만든 소문일까? 이더리움 2.0이 1년 더 연기된다라는 괴소문이 돌았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돌았었느냐? 바로 중국의 ETHFans라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탈릭이 직접 중국어로다가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껑쉐이 니시 팔로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해. 비탈릭도 본인이 아니라는데 과연 그런 괴소문은 어디서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근데 한 가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자, 중국 쪽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도 어이가 없을 뿐더러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심을 꺼야 되는 애들이 아닌가, 어째서 악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허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솔라나. 계속해서 디도스 어택을 받고 있는 솔라나. 이번에도 세 번째로 디도스 어택을 받으면서 네트워크가 한때 엄청나게 느려졌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라고 하네요. 4시간 동안이나 말이죠. 자, 솔라나 이거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가격이 밑으로 쏘고 있지 않습니까? 곤란합니다, 이러면. 다음으로 해서는 포카닷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포카닷의 생태계 개발 활동 증가율이 147%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코스모스 56%, 솔라나 2%, 이더리움 21%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길을 모아서 포카닷이 올해 큰일을 한번 치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이더리움 고래들의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9위 고래죠. 김리라는 고래가 최근에 무려 43억 원어치의 시바이누 1100억 개를 추가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고래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애완견 시바이누, 과연 2022년도에도 한번 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외에 이더리움 고래 중에 111위와 116위 같은 경우는 지난 24시간 동안 47만 개, 거의 48만 개가량의 체인링크를 사들였다고 하네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거래는 많이 되고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큰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아이돌로 거듭나고 있는 BTS. 이 BTS의 캐릭터가 위믹스 P2E 게임상에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한국에서 플레이 투 원 게임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되지 않았나? 나와도 한국 사람들은 플레이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위믹스 토큰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해서 제가 웬만하면은 정치 관련된 기사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좀 큰 소식이 나와가지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그의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NFT를 출시를 해가지고 정시 후원금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또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 반푸틴 운동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이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양반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자유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였을까? 각 국가마다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국가가 3년 동안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기사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오만,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국 등을 들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에서 전염병 관련해가지고 통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를 부르짖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자유의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클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